인기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정성원입니다. 아마 뭐 몇 분은 제가 병원에서 뵌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외과 중에서도 간담체 외과에 있습니다. 간담체 외과는 보통 병원에 오시면 크게 나누면 이제 내과와 외과로 나뉘고요. 그리고 내과에서도 뭐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분과가 있고, 외과도 여러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뭐 유방외과, 대장학문외과, 그다음 뭐 간담체외과 이렇게 있는데, 저희 간담체외과는 첫 번째는 이제 간은 이제 한문으로 풀이하면 이제 간간자인데, 보시면은 저기 옆에 시작하는 그 달월자가 있는데, 저건 이제 고기육의 부수자입니다. 그래서 간담체 글자에 다 이렇게 고기육의 부수가 다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고기육에 방패간을 써서 간간자가 되는데, 몸속에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일단 간에 관한 질환을 보고요. 그리고 다음은 보신 것처럼 쓸개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쓸개고, 보통 이제 담낭, 담도, 담석 이렇게 할 때 쓸개 담자를 쓰고, 이제 웅담할 때는 이제 고매 쓸개를 웅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담력할 때 이 담자도 담자입니다. 그래서 담낭과 담도에 관한 질환. 그리고 췌장은 이건 이제 글자 자체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만든 글자입니다. 췌장이라는 글자를 이제 만들어서 일단 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을 이제 치료하게 되는데, 내과와 외과의 구분은 어떤 병을 하는 데 있어서 내과는 주로 약물에 의한 치료가 주가 되고, 외과는 주로 수술에 주가 되는 질환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저희는 이제 같은 간에 있는 질환이라도, 예를 들어서 간염 이런 건 이제 보통 약물 치료를 하게 돼서 보통 소화기 내과를 가시게 되고요. 간암은 보통 이제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그 주제는 간담체 질환을 다 말씀드릴 건데, 주로 외과에서 수술로 치료하는, 아니면은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질환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외래에서도 환자분 오시면 이제 주로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는데, 상부위장관, 우리 뱃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장기가 있는데, 주로 상부위장관에는 이런 크게 간이랑 그 옆에 있는 위, 그 다음 비장, 그리고 위 뒤쪽에 있는 췌장, 요 장기들이 상부위장관에 주로 있는 장기들입니다. 입에서부터 시작하면 입에서 식도,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이 지금 그림에서는 잘려 있는데 위 다음이 12지장입니다. 12지장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이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음식물은 입에서 먹으면은 위에서 12지장이 지나서 소장으로 갔다가 대장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위 오른쪽에 보이는 요 간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에서 담즙을 만듭니다. 그 만들어진 담즙이 요런 녹색 관을 통해서 요렇게 해서 12지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담즙이 내려오는 요 길을 담도라고 하고요. 요 담도 사이에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이제 주머니 낭자를 써서 담즙이 저장되는 주머니라고 해서 담낭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하면 쓸개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담즙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여기 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 뒤쪽에 보면 이렇게 옥수수 모양으로 된 노란 장기가 있는데, 이게 췌장입니다. 이게 췌장이고, 이 췌장에서 여러 가지 그 물질을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길을 따라서 12지장으로 소화 효소를 뿜어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느 정도 해부학적 지식을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체는 서로 이게 면밀히 다 12지장에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하는데 서로 도와주게 되는 거고, 주로 간에서 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즙을 만들어서 내뿜고, 그 담즙은 소화 효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간은 담즙을 만들 뿐만 아니라 호르몬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만드는 공장도 되고, 몸에서 나온 독소를 해독하는 폐수 처리장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낭은 담즙을 저장했다가 진하게 액기스로 농축을 시켜서 내보내는 역할이고요. 췌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도 만들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슐린 같은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 위치는 이제 여기 우리 오목가슴 있고 오른쪽 갈비뼈 뒤쪽에 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은 모양적으로 봐서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간이 네모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삼각형으로 생겨서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크기가 다릅니다. 오른쪽이 훨씬 크고 왼쪽은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른쪽은 한 60%, 70%가 되고요. 왼쪽은 한 30%에서 40% 됩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간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크기가 좀 다른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횡여나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을 절제를 하게 되더라도 왼쪽에 암이 생기거나 왼쪽에 어떤 병이 생겨서 왼쪽 간을 자르게 되면은 이제 남아있는 간이 한 60에서 70%가 남는데, 오른쪽에 병이 생기면 오른쪽 간을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간이 30%,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은 어느 쪽에서 병이 생기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는 간이 몇 프로가 남아있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은 나중에 혹시나 뭐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어떤 뭐 검사를 했는데 뭐 혹이 생겼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은 다른 장기들,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장기는 기본적으로 피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피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들어오는 거를 동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장으로 들어가는 피는 신장 동맥으로 피가 들어갔다가 신장에서 일을 하고 피가 다 일을 한 피가 나가는 걸 신장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혈관 하나, 나가는 혈관 하나 이렇게 됩니다. 심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간은 유일하게 피가 들어오는 게 두 가지가 됩니다. 일단 간 동맥이 일단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간 문맥이라는 피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은 특별한 게 두 가지 듀얼 블러드 서플라이로 해서 혈관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간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피, 산소가 풍부한 피가 들어가고, 간 문맥이라는 것은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영양분이 많은 피가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이제 뭐 위암 수술을 하든 대장암 수술을 하든 맹장 수술을 하든 대부분의 그 수술하고 나서는 금식을 오래 하거든요. 환자분이 이제 장 기능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해서 금식을 오래 하는데, 유일하게 간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 식사를 빨리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입으로 먹어야지만 간 문맥으로 영양분이 흡수가 돼서 그게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나면 환자분들한테 입맛이 없거든요. 큰 수술을 했으니까 몸도 피곤하고 병원 밥도 맛도 없고 하는데, 환자분들은 이제 잘 안 드시는데 주사로 맞는 거는 간 문맥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주사로 맞는 거는 다 혈관만 통해서 간을 빼고 혈관을 돕니다. 그래서 주사로 맞는 영양소는 간으로 안 들어가서 간이 재생하고 회복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입으로 드셔야지만 그게 소장으로 가서 영양분이 흡수가 돼서 간 문맥으로 가서 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으로 잘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게 대동맥에서 나오는 간 동맥이 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녹색으로 보면 간 문맥이라 적혀 있는데, 저 뒤에 보면 소장에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소장에서 혈관들이 쭉 연결돼서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풍부한 동맥이랑 영양분이 풍부한 문맥이랑 간 문맥이랑 들어가서 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영양분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그래서 일을 다 하고 나면 그 찌꺼기들이 이제 간 정맥, 이제 간에서 일을 다 한 혈관들이 간 정맥으로 들어가서 이게 대정맥으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간에서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을 결과물이 담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장, 콩팥에서는 혈관으로 피가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그 결과물이 소변이거든요. 그래서 신장에서는 소변이 결과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에서는 그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이 담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에서 제가 안 그렸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최종 산물로 담즙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간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는 이제 영양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만들고 분해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암모니아 같은 그런 해독, 독이 되는 물질들을 간에서 다 폐수 처리장처럼 다 분해를 해서 독하지 않는 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담즙을 또 만들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양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찌꺼기들을 다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담즙을 만들어. 이런 그 간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담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에서 만든 담즙이 요 그림에서는 지금 빠져있는데 간이 이렇게 있고요. 간에서 담즙을 막 만들어서 요런 관을 통해서 요렇게 해서 12지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 담도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주머니가 달려있어서 담낭, 우리말로 하면은 쓸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담낭은 간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역할은 담즙을 저장했다가 진하게 액기스로 농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물이 그 위에서 12지장으로 지나갈 때 그때만 수축해서 분비를 하는 겁니다. 24시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음식물이 12지장으로 지나가는구나 하면 그때 이제 쥐어 짜서 이렇게 담즙을 분비하는 기능입니다. 그게 담낭의 기능이고, 그 담도는 담즙이 이제 지나가는 길이죠. 담즙이 제일 아마 흔한 증상이 담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실제로 지금 제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수술도 담석과 관련한 수술과 그 다음에 담낭염에 관한 수술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즙을 만들어서 이런 관을 통해서 담낭에서 담즙이 저장이 되었다가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 담낭에서 담즙이 농축이 될 때 농축되면서 담즙끼리 이렇게 뭉쳐서 딱딱하게 된 게 담석입니다. 그래서 담석은 누구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CT나 초음파를 찍었는데 담석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담석이 있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담석증은 치료를 안 합니다. 치료를 안 하는데 조금 뒤에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낭과 담도에는 이제 대표적인 질환들이 담석증, 그리고 그 담석에 의해서 담낭염이 잘 생기고요. 그리고 담도에 암도 생기고 담낭에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췌장이 요렇게 그 위 뒤쪽에 12장 앞에 붙어 있는 옥수수 모양의 요런 기관인데,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외 분비 기능과 내 분비 기능,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외 분비 기능은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12장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12장에서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곳이 소장, 대장, 항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그 12장에서 췌장에서 만든 그 소화 효소가 몸 밖으로 결국엔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분비 기능으로서의 췌장, 그래서 외분비 기능으로서의 췌장은 소화 효소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요. 첫 번째는 보통 흔히 말하는 이제 췌장액을 만든다고 말씀드리는데, 소화 효소입니다.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다 소화시키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소화 효소가 이제 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소화 효소를 만드는 게 췌장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내 분비 기능으로서의 췌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인슐린, 그리고 글루카곤, 이런 이 호르몬을 만들어서 이건 12지장으로 내뿜는 게 아니라 피 속으로 내뿜어요. 그래서 혈관으로 가서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으로서의 내분비 췌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췌장을 요 그림 보시면 요게 췌장인데, 여기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이 이제 췌장 효소를 만드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요 조그만 세포들에서 췌장 그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요런 녹색 관을 통해서 요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12지장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보통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저 자유로가 있고, 자유로에서 이제 일산로도는 샛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길 사이에 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소화효소를 막 만들어서 사람이 나와서 샛길 따라서 자유로로 들어가서 서울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집에 해당하는 게 요런 그 선방세포라고 하는데, 요 동글동글한 요 세포가 이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집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서 요런 조그만 샛길 통해서 결국엔 자이로로 들어가서 12지장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요게 선방세포라는
그 소화 효소를 췌장 소화 효소를 만드는 세포가 있고 그리고 여기 파랗게 보이는 게 그 세포 사이에 조그만 세포들이 있어요. 다른 세포가 요거랑 조금 다른 세포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 글루카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건 요런 그 자유로로 들어가지 않고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게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세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 선방세포랑 요거는 랑게르한스셀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 세포에서 암이 생기는 게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췌장암은 요 선방세포, 췌장 소화 효소를 만드는 요 세포에서 생긴 암이 췌장암이고 흔히 말하는 췌장선암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췌장암 중에서 췌장선암 여기서 생긴 암이 췌장암이고 여기 두 번째 여기 랑게르한스셀 인슐린, 글루카곤 이런 세포들 이런 걸 만드는 세포에서 생기는 암이 췌장의 내분비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병이 주위에 있거나 아니면 들어보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되게 드물어요. 그냥 통틀어서 그냥 췌장암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췌장암은 여기 선방세포, 췌장의 소화 효소를 만드는 그 세포에서 생긴 암이 췌장선암입니다. 그래서 췌장은 이제 아까 그 기능이랑 구조를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게 이제 염증성 질환은 췌장염 그리고 종양성 질환은 췌장암 이렇게 있는데 췌장염은 급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이 있고 췌장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췌장선암과 췌장 내분비 종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췌장은 근데 발견하기가 되게 힘들죠. 아마 지금도 제일 관심 있는 게 췌장암이 제일 관심이 있고 제일 걱정이실 건데 췌장은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쓸개 빠진 놈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면 환자분이 제일 물어보시는 게 그럼 난 담낭 떼고 나면 이제 쓸개 떼고 나면 쓸개 빠진 놈이 되냐고. 예, 맞습니다. 쓸개 빠진 사람이 되는데 요 간 밑에 달려있는 요게 쓸개죠. 담낭이고 그래서 뭐 담낭을 떼도 살아가는 지장이 없냐? 대부분 다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낭이 아까 한 역할이 담즙을 받아서 농축을 시켜서 내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담낭을 떼면 농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들어지긴 다 만들어지는데 액기스로 못 만들 뿐이지 그래서 좀 묽게 나와요. 수술하게 되면 담낭을 떼고 나면 담즙이 좀 묽게 나와서 약간 뭐 처음에 조금 고생을 하지만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으세요. 아마 여기도 담낭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담즙은 담낭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름은 담낭이지만 그리고 담즙이지만 만들어지는 곳은 간입니다. 첫 번째 이제 앞에는 그냥 그 썸머리로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 간에 흔히 생기는 질환을 제가 몇 개를 정리해 왔습니다. 간질환은 역시 췌장하고 비슷하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해서 아픈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아프고 난 다음에 와서 찾으면은 이미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검사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능은 해독하고 영양분을 만들고 담즙을 뿜어내고 뭐 이런 기능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간질환은 검사, CT, 초음파를 하지 않고는 내시경을 해도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CT나 초음파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흔한 게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게 간암이실 거예요. 간암인데 간암은 사실은 그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간암이 잘 안 생겨요. 간암은 뒤에 말씀드릴 건데 간 경화가 된 사람들한테 잘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간 경화가 왜 생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B형 간염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B형 간염이 생기면 간에 염증이 생기고 그 간의 염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간 경화가 되고 간 경화가 된 다음에 거기서 간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간 경화가 되기 전에는 간암은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 있거나 요즘엔 또 B형 간염 말고 C형 간염도 많이 생겨요. B형 간염이거나 C형 간염이 있다. 내가 보균자다. 이렇게 하면 이런 분들은 나중에 간암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CT나 초음파를 찍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검사를 안 빠뜨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경화의 첫 번째 제일 흔한 질환이 바이러스성 간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알코올성 간경화입니다. 그래서 술을 평소에 많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간경화가 있다는 걸 만약에 그 간경화는 피검사해 보면 안 나오거든요.
피검사에서 안 나와요. 초음파 CT를 해서 간이 많이 쪼글쪼글하게 되고 간경화가 진행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검진 했는데 피검사에서 간이 튼튼하대. 아, 그래도 술 계속 먹어도 되겠네. 아닙니다. 알코올성 간경화는 피검사에서 안 나와요. CT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알코올도 안 먹었는데 여자분들 특히나 술도 잘 안 먹었는데 지방간이 많으신 분은 체중이 많이 나가든지 지방간이 많이 나가신 분들은 나중에 간경화로 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건강검진하면은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변간인데 체중이 어쨌든 정상 체중보다 좀 높으신 분은 지방간은 거의 다 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간암이 생길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간암은 어린 사람한테 잘 안 생겨요.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간경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기고 간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 통증이 있고 체중 감소, 피로, 황달 이건 이미 많이 진행된 다음에 생긴 증상이에요. 간암은 안 아픕니다. 아프고 난 다음에 찾은 간암은 그거는 이제 치료 못 합니다. 그래서 간암은 초음파, CT, MRI 같은 영상학적 검사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피 검사를 하게 되죠. 암 표지자 검사라고 해서 보통 이제 여기는 AFP,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는 피부과,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암 표지자 검사라는 것들 이제 보조로 하게 되는데 암이 생기거나 암이 재발했을 때 올라가는 피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검진 하거나 저런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는 그 고위험군의 환자들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올랐다, 그 암 표지자 검사가 올랐다고 해서 암이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염증만 있어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암 표지자 검사가 올라갔고 CT나 뭐가 있다면은 그 추가적으로 MRI를 찍게 되죠. 건강검진 하다가 아니면 다른 검사 하다가 암 표지자 수치가 올랐다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CT나 초음파를 다시 보고 뭐가 없으면 괜찮습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진단은 제일 중요한 건 영상학적 검사입니다. CT, 초음파. 그리고 치료는 간암은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췌장암은 치료 방법이 수술 말고는 없어요. 뭐 항암 치료도 안 듣고 방사선 치료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간암은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도 있고 간 이식도 있고 그 다음에 혈관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틀어막는 여기 뭐 색전술도 있어요. 색전술이라고 해서 간암으로 들어가는 혈관만 찾아서 암을 먹여 살리고 있는 혈관만 틀어막는 게 있어요. 그걸 색전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색전술도 있고 그 다음에 고주파로 태우는 고주파 열치료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외과에서 하는 거는 간을 자르거나 아니면 간 이식을 하거나 이 두 가지를 주로 외과에서 하고 그 다음 색전술이나 고주파 치료는 내과에서 하죠. 요 색전술이나 고주파 치료는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되니까 그 치료 자체는 되게 간편하고 좋은데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일단은 간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는 간을 절제하거나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크기가 작은 경우에 개수가 작고 하면 고주파 혈치료 요 세 가지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치료법인데 색전술은 완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계속 재발돼요. 그래서 간암은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환자분의 그 기본적인 체력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간암은 어떤 사람은 색전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고주파로 하기도 하고 어쩌다 하면 수술하기도 하는데 그게 그 간암의 크기나 위치 그리고 환자분의 그 전신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간암은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빨리 발견되고 크기가 1개고 2cm 미만 아주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이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암, 요게 간이고 요 노란 게 지금 간을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란 게 간암입니다. 수술하면 이렇게 간을 결제를 할 수가 있고 CT에서 보면은 요게 담낭이거든요. 요게 쓸개 담낭이고 요게 간입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 보이는 요 하얗게 보이는 게 간암들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 이게 간이고 요게 쓸개 담낭이고요. 요 하얗게 보이는 게 간암인데 이렇게 초기에 1개만 있으면 수술이 간단하게 끝나는데 이렇게 진행이 돼서 간암이 이렇게 크게 오시면 수술도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분 둘 다 지금 여기가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 간인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간을 다 잘라야 되는데 남아있는 간이 별로 없어지게 돼요. 이분은 오른쪽 간 다 안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되거든요. 이건 수술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수술이 안 됩니다. 간암을 잘라낼 수는 있는데 남아있는 간이 너무 작아서 환자가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진행이 돼서 오면은 수술도 힘들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색전술, 뭐 고주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간경변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다른 말로 간경화입니다. 간경화. 간경화는 간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염증으로 인해서 간이 딱딱해진 거예요. 간경화. 이런 분들은 제일 흔한 게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이 많고 그다음에 알코올. 그게 두 가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생깁니다. 간이 딱딱해져서 간 문맥으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간 동맥과 간 문맥이 있는데 간 문맥으로 영양분이 있는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간이 딱딱해져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이 막히는 것처럼 자유로 딱 막히면 혈관들이 새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길이 생겨요. 그게 측부혈관이라고 하는데 막 자유로로 안 가고 돌아서 가게 되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식도정맥류라고 하는데 혈관에 그 목으로 가는 식도 쪽으로 피가 돌아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식도정맥류가 피가 터지면 식도정맥류 파열이라고 하는데 간경화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게 피를 토하면서 사망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식도정맥류가 터져서 그래요. 식도정맥류가 터지면 굉장히 많은 피가 한꺼번에 나오게 돼서 갑자기 피토하면서 죽어요. 간경화 있는 사람들이 피토하고 죽는 거는 식도정맥류가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이 안 좋으면 간이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아까 말씀드린 간에서 들어와서 해독이 돼야 되는데 암모니아를 해독을 못하면 간성 혼수가 옵니다. 그래서 간경화 있는 사람들 막 정신 못 차리고 뭐 하고 그다음에 경기 일으키고 하는 게 간성 혼수입니다. 간이 기능을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간이 기능을 못하면 황달, 담즙이 만들어서 때 뿜어야 되는데 담즙을 만들기만 하고 뿜어내지 못해서 몸속에 담즙이 막 돌아다니는 황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간 경화가 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간이 일단 딱딱해지고 난 다음에는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 경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이걸 가지고 암이 안 생기는지 잘 감시하고 이 딱딱해진 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잘 관리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걸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거는 간 이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이제 건강한 간은 이렇게 소간 같은 거 한 번씩 보셨으면 말랑말랑한 빨갛고 이게 건강한 간인데 경화가 되면 이렇게 조약돌처럼 딱딱해지고 이게 조그만 조약돌이 많이 모인 것처럼 이렇게 경화가 되면 딱딱해집니다. 실제로 수술해 보면 간 경화는 간이 엄청 딱딱해요. 그래서 이 간 경화되면 이게 정상간에서 간 경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간 경화된 간은 이제 암이 생길 수 있는 밭이 됩니다. 여기서 암이 생기고 여기서 암이 생기고 여기서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 경화된 다음에 여기서 암이 생겨서 잘라냈는데 한 몇 달 있다가 다른 데 또 생겨요. 근데 왜 수술했는데 왜 또 생겨요? 간 경화가 되면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간암이 되는 이제 밭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밭이 된 간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초음파 CT 하는 게 어디 간암 생긴 게 없나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보시면 정상간에서 염증이 생겨서 간 경화가 되고 간 경화돼서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간암 얘기 말고 이제 간 농양이라고 간에 이제 고름이 생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름이 생긴 게 있는데 제일 흔한 거는 이제 세균 감염이나 아메바 감염 그리고 예전에는 디스토마 같은 그 기생충 감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민물회 드시면은 디스토마 같은 게 많이 생겨. 요즘에 잘 안 드셔서 그런 게 잘 안 생기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간 디스토마 때문에 간 농양도 생기고 간 농양이 생기면 간에 고름집이 생기는 겁니다. 고름집이 생기면 일단은 열이 나고 아프고 이래서 병원에 오시게 되죠. 그래서 CT를 찍어봤는데 혹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암은 아니에요. 암은 아닌데 보니까 고름집이다, 간 농양이라고 해요. 이러면 이건 치료는 일단은 그 관에 그 농양 고름집을 바깥으로 빼야 됩니다. 바깥으로 빼면서 항생제 치료하는 게 이게 간 농양의 기본 치료법입니다.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농양을 바깥으로 배가고 그다음 항생제 치료하면은 간 농양은 이제 치료가 되는데 재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간에 이렇게 고름집이 생기면 처음에는 이제 CT 찍어서 열나고 배 아프고 하니까 암인가 보다 라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아니면 암은 아니고 고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심을 하죠. CT 찍으면 간암이랑 간 농양이랑 아예 다르게 보여요. 그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크다란 혹이 있는데 암은 아니거든요. 암은 하얗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게 단순 이제 물혹인지 간 농양인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관을 넣어서 이제 뽑죠. 그러면 요거 지금 약간 피색이 섞여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란색, 녹색의 고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름을 뽑고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간 농양이
치료를 하면서 점점점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하시면 간에 물혹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흔한 게 이제 간에 물혹이 아주 흔한데 우리 몸에 물혹이 잘 생기거든요. 제일 흔하게 생긴 곳이 간, 그리고 신장, 콩팥에 물혹이 잘 생기고 췌장에도 물혹이 잘 생깁니다. 그런데 간이랑 신장, 콩팥의 물혹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 다 수술 안 해도 되고 대부분 다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간에 이제 단순 낭종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에 물혹이에요. 물혹. 간의 물혹은 아무런 증상도 없고 이게 암으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크기가 커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암으로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간의 물혹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드물게 간의 물혹이 대부분 다 뭐 1cm, 2cm 한 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인데 드물게 간 물혹이 엄청나게 크신 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간의 물혹이 생기면 얘 때문에 위가 눌린다든지 다른 장기가 눌려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해요. 그래서 간에 이제 단순 물혹은 수술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너무너무 큰 사람은 한 번씩 수술합니다. 수술 간단하게 끝내요. 그런데 재발 잘하죠.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혹은 보시면 CT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물혹이 있는데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추적 관찰도 안 해요. 그냥 물혹이 있다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한 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간의 물혹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살면서 이것 말고도 걱정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까지 걱정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끝내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물혹이 엄청나게 크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이런 분, 오른쪽에 생긴 간의 물혹은 그나마 좀 나은데 여기서 일이 많이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위거든요. 왼쪽에 간의 물혹이 엄청나게 크게 생겨서 위를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먹으면 토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합니다. 요거 뚜껑 따고 물 빼내면 돼요. 수술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흔한 게 혈관종이에요. 간의 혈관종, 아까 보셨던 간의 이런 물혹은 CT에서 보면 까맣게 보이는데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애가 있어요. 간의 혈관종, 혈관 덩어리인데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수술한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의 혈관종도 많거든요. 이것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보면 배꼽이거든요. 피부에 생긴 혈관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혈관이 뭉쳐 있는 거예요. 간에 생긴 혈관종인데 치료 안 합니다. 암으로도 안 변해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간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담도에 생기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도는 아까도 처음에 드렸지만 간에서 만든 담즙이 내려가는 길이 담도입니다. 담도. 이게 담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담도에 달린 주머니가 담낭이고요. 요 담도에 생기는 암이 담도암입니다. 담도암은 여기가 12지장을 말씀드렸잖아요. 12지장 끝에 담도랑 12지장 연결된 여기 생기는 담도암을 원위부 담도암이라 그리고 여기 담도, 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생기는 담도암을 이제 갈림길에 생기는 담도암이라고, 그리고 여기 쭉 가다 보면 간 안쪽에 있는 담도암도 있어요. 그래서 간암도 사실은 아까 제가 그냥 간암이라고 한 게 설명드렸지만 간암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간암은 간세포에 생기는 간세포암이 흔히 말하는 간암이고 간내 담관암도 간암입니다. 어쨌든 간내 담관암도 생길 수가 있어요. 담관암은 위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서 간내 담관암은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좀 다르게 합니다. 어쨌든 요 길에 생기는 암이 담도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이로에 생긴 암, 자이로에서 생길 수도 있고 여기 새끼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담관암, 담도암은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좀 다르고 여기 쓸개에 담낭에 생긴 암은 담낭암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담낭의 역할은 담즙을 가지고 있다가 저장을 했다가 진하게 액기스를 만들어서 이제 분비를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담즙은 이제 보통 정확하게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담즙은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 효소와 만나서 췌장 효소가 일을 더 잘하게끔 하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화 보조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담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지방을 소화시켜서 소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담낭의 하는 역할은 담즙을 가지고 있다가 진하게 농축을 시키는 역할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담석증은 아주 흔한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담낭 안에 돌이 생긴 거를 이제 담석증이라고 해요. 담석증. 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걸 무증상의 담석증이라고 합니다. 담석이 수십 개가 생겨도 수백 개가 생겨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치료 안 합니다.
수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담석 때문에 그 주머니, 담낭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첫 번째는 담석 때문에 담낭,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 그걸 이제 담낭염이라고 하는데, 급성 담낭염이라고 하는데, 이 급성 담낭염의 제일 흔한 원인이 담석입니다. 그래서 그 무증상의 담석증은 치료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담석이 첫 번째 담낭염을 일으키거나 두 번째 담석이 담낭을 벗어나서 담도를 틀어막으면 수술을 해야 돼요. 두 가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낭에 있는 담석증은 무증상은 수술 안 합니다. 담석은 보통 수술하면 이렇게 생긴 담석도 있고 이렇게 생긴 담석도, 이게 지금 담낭을 배를 가른 겁니다. 그래서 담석이 까만색 담석도 있고 뭐 갈색 담석도 있고 여러 가지 모래알처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 담석이 있고 하얗게 된 이런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이렇게 공기알처럼 생긴 것도 있고 콩처럼 생긴 것도 있고 많습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담낭은 여기서 간에서 만든 담즙이 이렇게 해서 여기 저장이 되다가 담즙이 굳어서 이렇게 담낭에 결석이 생기면 이 자체로는 괜찮은데 얘가 여기를 틀어막거나 여기를 잘 틀어막아요. 그래서 여기를 틀어막으면 보통 이제 담낭에 염증이 생기고 담낭염이 되고, 여기 12지장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를 틀어막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췌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돌이 틀어막히면 췌장염 생기고 이 위쪽으로는 다 문제가 다 생깁니다. 진짜 하수구가 막힌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담즙이랑 췌장액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하수구가 막혀 있으니까 이 위로는 다 문제가 됩니다. 췌장염, 담도염, 담낭염, 나중에는 간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석이 담도로 빠진 분들은 간 수치가 막 오르고 췌장 수치도 오르고 황달 수치도 오르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담낭에 생기는 급성 담낭염의 제일 흔한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담석이에요. 제일 흔한 원인이 담석인데, 그런데 급성 담낭염이 생겼지만 담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담석 없이도 담낭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담낭에 염증이 생긴 걸 이제 급성 담낭염이라는데, 응급실에서 오는 환자들 우상복부 오른쪽 윗배 아프다고 오신 분들 한 90%는 담낭염이에요. CT 찍어보고 초음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요즘에 제가 볼 때는 응급실에서 오는 환자 중에 한 20, 30%는 이걸로 오세요. 그래서 급성 담낭염인데 대부분은 담석이 원인이지만 담석 없이도 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엄청 아프세요. 아프고 열나고 황달 생기고, 근데 환자분이 아프고 열나고 배 아프고 열난다고 해서 다 이건 아니거든요. 환자가 알 수는 없어요. 환자가 그냥 아프시면 병원에 오시면 돼요. 특히나 담석이 평소에 있었던 분들은 배가 오른쪽이 아프면 이거 담석 때문에 생긴 담낭염일 수도 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나 배가 아픈데 나 사실은 예전에 담석이 있다는 얘기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CT나 초음파를 찍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치료는 쓸개를 빨리 떼야 됩니다. 담낭 절제술이 첫 번째 치료고요. 그 쓸개를 떼는 수술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전신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신마취가 위험하신 분들, 아주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그 지병이 많으셔서 전신마취가 위험하신 분들은 첫 번째 수술 말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담낭에다가 관을 꽂아서 담낭즙을 바깥으로 빼고 항생제 치료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담낭 절제술 수술해서 떼내는 건데, 그게 여의치 않은 분들은 두 번째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담즙을 바깥으로 빼고 그 다음에 항생제를 치료를 하긴 하는데, 이런 분들도 말씀을 드리죠. 수술을 만약에 두 번째는 전신마취를 안 해야 되니까 간편하긴 한데 재발을 잘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는 게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했던 담낭에 담석이 생기고 이 담석이 여기를 틀어막거나 여기를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담낭염도 있고 급성 담낭염도 있는데, 만성 담낭염은 이제 계속해서 염증이 반복되는 거예요. 담낭염이 생겼다가 아주 심하지 않아서 그냥 제일 많이 하시는 증상이 뭐냐면, 응급실에 실려 올 만큼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도 있지만 담낭염이 살짝 왔다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자주 체한다, 위경련 같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담낭염이 살짝 왔다 가는 거예요. 약 먹고 좋아지거나 저절로 좋아지거나.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염증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만성 담낭염이 돼요. 그래서 만성 담낭염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조직도 다 그런데 아까도 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에 염증이 계속 반복돼서 만성으로 염증이 되면 그게 간 경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간 경화된다 하면서 암이 생기고, 담낭도 똑같습니다.
염증이 계속 반복돼서 만성 담낭염이 되면 그때부터 담낭암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만성 담낭염은 지금 당장 안 아프더라도 고객분들은 이제 응급실에 실려올 만큼 안 아프니까 별 불편한 게 없거든요. CT 찍어보면은 담낭벽이 이만큼 두꺼워져 있어요. 그 만성 담낭염인데 수술하자고 하면 뭐 지금 아프지도 않은데 수술 안 합니다라고 하시는데 나중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암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리죠. 담낭에도 암이 생기거든요. 담낭암은 간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담낭암은 담낭벽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한번 생기면 금방 퍼져나가요. 그 퍼져나가는 위치가 바로 옆에 있는 췌장 그리고 간으로 퍼져나가요. 담낭암은 진단 당시에 수술 못하는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만성 담낭염이랑 급성 담낭염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둘 다 수술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면 급성 담낭염 중에 돌이 없이 생기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 평소에 담석이 없었으니까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돌이 없이도 담낭염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간이고요. CT 사진인데 간이고 간 밑에 다진 이게 쓸개입니다. 쓸개고 여기 보시면 하얗게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안 보여야 돼요. 이게 염증 때문에 염증이 오래돼서 생긴 겁니다. 만성 담낭염의 사진이죠. 수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하신 얘기가 용종이에요. 담낭의 용종. 용종은 머리가 크고 목이 잘록한 혹을 다 용종이라고 합니다. 버섯처럼 생긴 혹을 다 용종이라고 해요. 우리 몸 어디든 다 생깁니다. 제일 흔하게 생기는 곳이 위, 대장. 거기에 용종이 잘 생기거든요. 위나 대장에 생기는 용종은 우리가 용종은 조직 검사해 보면 99.9%는 다 양성입니다. 암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암이 아닌데 0.00001%가 암이 있어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이 보이면 보이는 족족 다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암이 나오면 그게 위암이고 대장암인 거예요. 담낭에도 용종이 생기거든요. 용종이 생기는데 얘도 똑같아요. 대부분 다 암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하나씩 있어요. 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얘는 조직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 안 됩니다. 얘는 조직 검사하려면 수술해야 돼요. 수술해서 쓸개 다 떼고 그래서 조직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담낭의 용종은 대부분 다 이제 첫 번째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추적 관찰합니다. 얘는 암이 아니니까 대부분 다 암이 아니니까 우리가 추적 관찰하는 게 뭐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찍어보는 거예요. 얘가 암이 아니면 뭐 크기가 그대로일 것이고 암이면 자라겠죠. 그래서 6개월 있다가 자라봤는데 사이즈가 좀 커졌네. 이거 암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조직 검사를 하죠. 그 조직 검사가 수술이니까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떼서 수술해 보면 암이 아니에요. 암이 아니죠. 근데 암이 아닌데도 수술을 해요. 왜냐하면 담낭암이 워낙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담낭은 떼고 나서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담낭암은 요만큼이라도 의심되면 수술해요. 그래서 담낭 용종이 사이즈가 조금만 커져도 수술하거든요. 그래서 담낭 용종은 이것 때문에 수술하신 분 많아요. 근데 조직 검사해 보면 다 암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암도 아닌데 왜 수술했냐 하는데 뭐 암이 아니면 좋은 거죠. 근데 워낙 무서워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추적 관찰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처음 딱 사진 찍었는데 10mm가 넘는 사람들, 1cm가 넘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길로 바로 수술이에요. 추적 관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껏 쭉 연구를 해보니까 1cm가 넘는 용종은 암이 더 잘 되더라. 크기가 큰 애들은 잘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추적 관찰 안 하고 1cm 넘으면 그냥 수술합니다. 바로. 근데 대부분 암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보통 크기가 10mm, 1cm가 넘어가면 수술이고 10mm 이하면은 추적 관찰인데 고령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1cm가 안 되더라도 수술하기도 합니다.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니까 어쨌든 크기가 보통 이제 수술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석도 크기 기준이 있습니다. 담석도 아까 뭐 담석이 수십 개가 있든 수백 개가 있든 증상이 없으면 수술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담석이 3cm, 손가락 한 마디보다 더 커지면은 수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검사해 보니까 담석이 3cm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그 담낭벽을 계속 자극을 해서 담낭염도 잘 생기고 담낭암도 잘 생긴다고 해서 담석은 3cm가 넘어가면 수술합니다. 그리고 이 담낭의 용종이 수술하는 기준이 아까 1cm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크기가 커졌을 때 모양이 이상하게 변하거나 암이 의심될 때 수술하지만 세 번째는 용종이랑 담석이랑 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도 1cm가 안 돼서 수술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담석이랑 용종이 같이 있으면 수술이에요. 그래서 수술하면은 이렇게 용종이 수술이 좀 그림이 조금 한데 여기 용종입니다. 버섯처럼 생긴
머리가 크고 목이 잘려가는 걸 용종이라는데 이 채로 해서 조직 검사를 보내는 겁니다. 조직 검사를 보내서 정형외과에서 현미경을 보고 암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암 초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담낭 안에 요런 용종이 생긴 걸 이제 담낭 용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낭 용종은 담낭 용종 자체는 대부분 다 증상이 없습니다. 담낭 용종은 거의 증상이 안 생겨요. 이것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죠. 그래서 담낭 용종 있는 분들 10cm 넘어가신 분들 수술하자고 하면 아프지도 않은데 왜 수술하냐고 막 말씀드리는데 담낭 용종은 증상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증상 없어요. 근데 10mm가 넘어가면 수술, 10mm가 안 넘어가는데 얘가 위험인자 그러니까 담석이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하면 수술 아니면 추적 관찰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담낭 선근종증인데 이 이름 발음하기도 힘든데 뭐냐면 담낭 CT 초음파를 했는데 담낭벽이 조금 두꺼워졌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만 두꺼워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전체가 다 두꺼워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체가 다 두꺼워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염증 때문이에요. 만성 담낭염 때문이고 어느 한 부분만 두꺼워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담낭 선근종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99.9%는 대부분 다 암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0.0001%는 암 초기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CT에서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암 초기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담낭 선근종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조직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CT에서 담낭 선근종증이 의심된다고 하지만 암은이라고 확실하게 말을 못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추적 관찰합니다. 얘도 6개월 있다가 추적 관찰해서 이거 암이 사이즈가 그대로네? 그러면 얘는 담낭 선근종증일 수도 있겠다 해서 또 추적 관찰하죠. 한 5년은 해야 됩니다. 근데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 암일 수도 있겠다 해서 수술해서 조직 검사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습니다. 이게 또 아까 굉장히 많거든요. CT에서 담낭벽이 일부 두꺼워졌다고 헤어 쓸고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부분 다 암은 아닌데 어쨌든 암일 수도 있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담낭이 이렇게 생겼는데 일부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두꺼워지는 사람들은 이건 대부분 다 염증이에요. 염증이고 이게 선근종증은 뭐냐면 그냥 두꺼워져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마다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담낭도 모양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는데 얘가 암이라서 막 자라나오는 초기에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CT에서 보면 이렇게 그 초음파에서 이렇게 그 테두리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두꺼워져 보이죠. 그 다음에 담낭암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주 드물지만 아주 무서운 담낭암이 있습니다. 제일 잘 생기는 거는 만성 염증 때문에 담낭암이 생기기도 하고 그거 없이도 생기기도 합니다. 담낭암은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다 퍼지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초창기엔 다 무증상이에요. 다 무증상인데 나중에 진행이 되고 나면 체중도 빠지고 황달이 노랗게 돼서 제일 많이 와요. 노랗게 돼서. 담낭에 암이 생겨서 담낭암이 점점 커져서 담도를 결국에 틀어막거든요. 그래서 담즙이 안 빠져나와서 담도암처럼 이렇게 황달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역시 진단은 초음파 CT 해야 되고 암 표지자 검사를 해서 같이 보조적으로 하죠. 수술은 이제 담낭암의 위치나 아니면은 그 정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낭암을 아주 초기에 발견하면은 수술이 간단하게 끝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담낭 절제에서 담낭암이 아주 일기 초기면은 이 담낭만 떼는 수술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담낭 절제술을 하고 난 다음에 담낭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담낭 용종이나 아니면 담낭 선근종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적 관찰을 하다가 암이 의심된다 해서 쓸개를 떼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담낭암이네요. 그런데 다행히 1기 초반입니다 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초창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담낭 절제술 보통 복강경으로 한 20분이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나고 오늘 수술하면 내일 모레 퇴원이에요.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는데 이제 뒤늦게 이 암이 이렇게 막 퍼지면 그때부터 수술이 달라집니다. 담낭을 떼고 옆에 있는 담도도 다 제거하고 간도 일부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심하면 간을 이만큼 다 떼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담낭암이 얼만큼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고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담낭 용종이나 담낭 선근종증이나 담낭암이 요만큼만 의심돼도 확률적으로는 대부분 다 담낭암이 아닌 줄 알면서도 수술하는 이유가 워낙 무서워서 그래요. 없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여기 췌장은 이렇게 옥수수 모양으로 된 요게 췌장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자유로 말씀드린 자유로가 이렇게 쭉 있어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요 사이사이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선방세포랑 랑게르한스세이라는 그 세포가 있어서 소화효소도 뿜어내고 그 다음 인슐린도 뿜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췌장액이 나오는 관을 췌도 내지는 췌관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요렇게 해서 담낭이랑 만납니다. 만나서 지비장을 빠져요. 그래서 같은 구멍입니다. 들어가서 나눠져요. 그래서 담석이 생겨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틀어막으면 담석 때문에 췌장에 염증이 생겨요. 그 급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담석이에요. 그래서 췌장염인데 왜 쓸개를 수술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 이유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급성 췌장염은 이제 췌장에 염증이 생긴 것인데 첫 번째가 원인이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은 게 담석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술이에요. 그래서 급성 췌장염은 이제 배가 아파서 응급실로 오시죠. 그러니까 췌장은 후복막 기관이라고 해서 뱃속에 있긴 하지만 약간 등 쪽에 있습니다. 췌장은 위 뒤쪽에 있거든요. 이게 등에 가까워요. 그래서 췌장염이 생기면 등이 아파요. 배가 아픈데 등 쪽이 더 많이 아파요. 등 쪽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아까 담낭염은 오른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췌장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왼쪽 배가 아프고 아픈 게 등 쪽으로 퍼져나가요. 그리고 후복막이라서 누워있으면 더 자극이 돼요. 췌장염은. 그래서 보통 췌장염 환자들은 응급실에 오면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 엎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안 아프거든요. 덜 아프거든요. 이게 등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누워있으면 췌장이 등에 눌려서 계속 아픈데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면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배가 아픈데 다 엎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췌장염이에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그렇게 다 해요. 그래서 급성 췌장염이 이게 췌장에 염증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방세포, 췌장 효소를 만드는 선방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췌장 효소가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도로로 지방도 자유로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췌장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길로 안 가고 다른 데서 간 거죠. 그러면 이 췌장 효소가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다 소화시키는 소화효소예요. 아주 강력한 소화효소입니다. 특히나 단백질. 우리 몸이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이 췌장 효소가 이 길 말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그 주위가 다 녹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염은 굉장히 심해지죠. 그래서 아파요. 췌장액이 몸 밖으로 췌장 여기 관이 아닌 다른 곳에 나오면 이 주위가 그 염산처럼 다 녹입니다. 다 녹여서 급성 췌장염은 그것 때문에 많이 아프고 심하면 췌장 전체가 다 썩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췌장 효소가 스스로 췌장도 녹이지만 우리 몸 자체를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원인은 담석, 그리고 두 번째는 술이에요. 술 먹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실려가는 사람들, 급성 췌장염이에요. 피 검사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췌장 효소를 피에서 췌장 효소가 보이면 안 되거든요. 췌장 효소는 소화 효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췌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을 해서 항문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피에서 검출이 되면 췌장염이 있다는 거예요. 피에서는 췌장 효소가 검출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몸 밖으로 튀어나왔던 뜻이죠. 그래서 피검사해 보면은 췌장염은 쉽게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식은 그 치료는 첫 번째가 금식이에요. 환자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왜냐하면 입으로 뭐가 들어가기만 하면 반사적으로 신경이 연결돼서 그냥 췌장액이 나옵니다. 쭉. 물만 들어가도 췌장이 나와요. 그러면 가뜩이나 췌장액이 나와서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입으로 뭘 먹으면 췌장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물도 안 먹여요. 그러니까 계속 췌장이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니까 금식을 오래 합니다. 엄청나게 오래 해요.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 하시는데 금식을 오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액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고 췌장염이 간단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엄청 무서워요. 이게 췌장염이 점점 진행이 돼서 이제 괴사성 췌장염이라고 해서 췌장이 썩어가는 질환인데 사망률이 90%가 넘습니다. 췌장염으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죽어요. 이것 때문에. 췌장염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는 금식하고 나중에 췌장염이 다 낫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담낭 절제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췌장에 여기 염증이 막 생겼는데 원인은 요 담석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요 돌이 박혀가지고 췌장염이 생겼는데 이런 분들은 요 쓸개를 떼고 요 돌을 빼야 됩니다. 이 돌을 빼는 방법이 첫 번째는 내시경으로 이렇게 쭉 내시경으로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요 돌을 빼는 방법도 있고요. 그걸 이제 담도 내시경이라고 하는데 요건 내과에서 전신 마취 없이 내시경으로 빼는 방법도 있고 내시경으로도 못 뺄 만큼 돌이 많거나 크면은 결국은 수술해야 됩니다. 여기 쓸개를 떼고 여기를 열어서 요 돌을 빼는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급성췌장염이 이제 근데 급성췌장염이 더 진행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거든요. 심하면은 이제 쇼크 상태에서 사망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췌장염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췌장염은 CT 찍어보면은 CT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와요. 근데 심하게 3단계, 4단계 되면 중환자실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췌장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만성 췌장염은 이제 췌장염이 이제 계속 이제 급성 췌장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계속 오는데 이건 주 원인이 술입니다. 술. 그리고 담석도 아까 원인이죠. 그래서 췌장염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성 췌장염은 무서운 게 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췌장염으로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아까 그 간경화를 똑같이 6개월에 한 번씩 CT나 초음파를 찍습니다. 그거 보면은 만성 췌장염이 오래되면 아까 담석 말씀드렸잖아요. 최석도 있습니다. 췌관에도 돌이 생겨요. 그런 분들이 만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그 초음파 CT가 최석이 생기는 거예요. 췌도에 여기 자위로나 여기 지방도로에 돌이 향해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췌장이 더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 CT에 보면은 최석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성 췌장염이에요. 방법 없습니다. 만성 췌장염을 정상으로 돌릴 방법 없습니다. 망가지면 끝이에요. 암이 안 생길 기도해야 돼요. 췌장은 담낭이랑 다르게 담낭은 조금이라도 이제 암에 의심되면 담낭 쓸개는 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췌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췌장 없이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췌장 없이 살 수는 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췌장 효소도 일단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인슐린이 안 나옵니다. 100%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당뇨가 100% 생깁니다. 그래서 췌장은 쉽게 안 됩니다. 그리고 췌장 떼는 수술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담낭 떼는 거 보강경으로 20분 떼는 거 췌장 달라요. 췌장을 다 드러내는 거는 대수술이에요. 그래서 췌장은 수술 잘 안 합니다. 만성 췌장염이 되면 이것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석이 생겨서 췌관이 폐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만성 췌장염이 진행되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이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췌장염은 아까 선방세포,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선방세포, 소화효소를 만드는 선방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그래서 췌장과 주위 조직을 막 공격을 해서 이제 염증이 생긴 걸 급성췌장염이라고 그러고 만성췌장염은 급성췌장염이 계속 반복돼서 섬유화, 딱딱하게 되죠. 췌장이 딱딱하게 됩니다. 간이랑 똑같아요. 간경화가 간이 딱딱하게 되듯이 만성췌장염은 췌장은 말랑말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췌장염이 만성화되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췌장암이 생기죠. 그래서 급성췌장염 증상은 이제 일단은 통증이에요. 등 쪽으로 아프고 옆구리 아프고 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거 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거는 흔한 증상이에요. 이것 말고도 다른 소화기계통에 염증이 생기면 생기는 그 증상이기 때문에 특이적인 증상은 아닌데 제일 심한 건 이제 등 쪽으로 뻗친 통증이 제일 흔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만성대장염은 이제 아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만성췌장염은 췌장이 기능을 잘 못하니까 지방을 소화를 못 시키고 단백질을 소화를 못 시키고 하니까 살이 쭉쭉쭉 빠지고 기름 대변에서 지방변을 보고 이런 만성췌장염이 생기죠. 만성췌장염은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급성췌장염을 계속 핥다 보면은 이제 만성췌장염으로 가는 거고. 근데 환자분이 이제 등이 아프다고 해서 이제 등이 아픈데 이거 췌장염 아닌가 해서 오시면 피 검사 내보고 CT 찍어보죠. 그래서 피 검사에서 췌장 수치 정상이고 CT 찍어보니까 췌장이 이렇게 많이 안 망가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등이 왜 아파요? 그야 모르죠, 저도. 등 아플 이유 그것 말고도 많은데 적어도 췌장염은 아닌 거죠. 췌장염 등 아프다고 하면 등 아프신 분 다 찾아오세요. 췌장염 아닌가요? 하면서. 그래서 급성췌장염이든 만성췌장염이든 치료는 다 그냥 대증적 보존적 치료예요. 급성췌장염은 아까 말했던 담석이 원인이 되면 담석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그게 원인이 아니면은 그냥 계속 금식하면서 수액 보는 거고 만성췌장염은 방법 없습니다.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소화효소를 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소화효소가 잘 안 나오니까 약으로 만든 소화효소가 그거 먹으면서 증상 조절하고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만성췌장염은 췌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당뇨 같은 합병증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당뇨 같은 합병증 치료를 하게 되고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췌장에 만성 췌장염이 되고 난 다음에 췌장이 손상되고 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있는데 가성낭종이라고 물주머니 같은 게 생겨요. 이제 이렇게 생기면 이것도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췌장 가성낭종이라고 이건 만성 췌장염인데 환자한테 생기는 합병증이고
제일 많이 보시는 게 뭐냐면 췌장에 물혹 있다고 CT, 초음파, 건강검진하면 췌장에 물혹 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췌장에 물혹 잘 생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 간에도 물혹이 잘 생기고 췌장에도 물혹이 잘 생기고 신장에도 물혹이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이나 신장에 생기는 물혹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으로 안 변합니다. 그런데 췌장에 있는 물혹은 얘기가 다릅니다. 췌장에 있는 물혹은 사실은 단순 물혹이 아니라 CT에서는 다 똑같이 보여요. 그냥 물혹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물혹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영어로 적혀 있긴 하지만 췌장에 있는 물혹이 이런 종류도 있고 이런 종류도 있고 이런 종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도로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물혹이 어느 위치에 따라 생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 도로, 지방도로, 자유로 말고 자유로에서 나오는 지방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생긴 물혹이 이거예요. IPMN이라고 하는데 분지체관형 이제 물혹인데 이건 대부분 다 수술 안 합니다. 그런데 자유로에 생기는 물혹이 있어요. 이걸 이제 주체관형 물혹 IPMN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수술해야 돼요.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물혹 중에서도 얘는 수술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도로에 생기는 물혹이 아니라 요 집 건물에 생기는 물혹이 있거든요. 요런 애들 둘 중에 하나인데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한 개는 이제 장액성이고 한 개는 이제 점액성인데 점액성은 찐득찐득한 걸 점액성이라고 장액성은 이제 맑은 물을 장액성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점액성이에요. 이게 장액성이고 위치는 비슷합니다. 도로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건물에 생긴 물혹인데 하나는 수술해야 됩니다. 얘는 수술해야 되고 얘는 수술 안 해요. 얘는 수술 안 해야 되고 얘는 수술 안 해야 되고 얘는 수술해야 되고 얘는 수술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물혹이거든요. 암 아니거든요. CT에 보면 암은 아예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얘들은 암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액성 그 낭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간내 유두상 뭐 점액성 종양이라고 이거 영어로 하면 IPMN이고 한글로 하면 관내 유두상 점액성 낭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자연에 생긴 애들은 나중에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혹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거 물혹이 있긴 하지만 이거 수술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지켜봅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건 암이 아닌데 물혹이긴 하지만 이건 수술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린 환자도 있어요. 암이 아닌데 수술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들은 나중에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췌장암은 정상 췌장이 있고 췌장암이 있으면 이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이 중간 단계를 많이 알게 됐어요. 이 중간 단계 중에 하나가 얘들이에요. 얘들은 보니까 나중에 암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췌장암이 치료하는 그 첫 번째 목표는 암이 되기 전에 수술하는 게 췌장암 수술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암이 되고 나서 수술하면 재발도 잘하고 전이도 잘 돼요. 그런데 암이 되기 전에 수술하면 전이도 잘 안 되고 재발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췌장암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수술을 해요. 안 되기 전에 수술합니다. 그리고 요 그림을 보시면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췌장 가성낭종인데 사실은 가성낭종, 물혹을 낭종이라고 하거든요. 한문으로 낭종, 물혹인데 가성, 진짜가 아닌 거예요. 얘는 요거거든요. 실제로 얘는 실제로 물주머니인데 얘는 물주머니가 아니에요. 다른 조직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물주머니처럼 보이는 낭종이에요. 그래서 가성낭종, 거짓 물혹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안 생겨요. 췌장염 환자들한테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뭐 크기가 커지면 수술하고 하는데 이건 흔히 볼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거는 CT나 초음파에서 요걸 제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는 안 보이죠. 그냥 단순하게 CT에서 그냥 물혹 있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이 CT의 물혹인데 밑에 막 주저리 적어놨어요. 얘는 뭐 점액성 낭종 같아. 아니면 장액성 낭종 같아 라고 막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이거는 모양이 보니까 점액성 낭종 같으니까 이거는 추적 관찰하면 안 되고 수술합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분들은 이거는 뭐 낭종이긴 한데 장액성 낭종이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양이 바뀌기도 해요. 장액성에서 점액성으로 바뀌기도 하고 아까 말한 분지체관형 그 낭종에서 주체관형 자이로에 생긴 혹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추적 관찰은 계속합니다. 췌장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췌장에 생긴 암이고 초기 증상 없습니다. 나중에 황달 생기고 체중 감소, 특히나 아파서 췌장암 발견한 경우에는 거의 수술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췌장암은 수술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뭐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하고 물론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어디까지나 수술이 목적인 거지 진단 당시에 수술이 안 될 만큼 심하게 발전된 췌장암 환자가 있는데
항암 치료를 해서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수술이 가능하게 만드는 환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선행 항암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 후에 재발하지 말라고 항암요법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단독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는 있긴 해요. 수술이 안 되니까 하긴 하는데 큰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수술이 안 된다고 들은 순간은 거의 3개월, 6개월 봅니다. 췌장암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췌장암은 이제 그 발병률이 생존율이 8%, 7%인데 예전에는 거의 1%였거든요.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는 췌장암은 발견 당시에 수술이 가능한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 90명은 수술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도 수술하면 5년 내에 재발한 사람이 9명, 1명만 5년 내에 재발 안 합니다. 완치한 거죠. 완치 확률은 1%라고 해요. 1% 아니면 2%입니다. 췌장암은. 그만큼 무서워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좋아지긴 했어요. 빨리 진단되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도 많이, 약도 좋아지고 해서 지금은 1%는 아닙니다. 10%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낮죠. 근데 췌장암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어디 가도 똑같고, 그나마 이 간담체 질환, 아까 지금 쭉 말씀드린 간, 그리고 췌장, 그리고 담도암, 동양인들한테 잘 생겨요. 서양인들한테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서양인들한테 잘 생긴 건 대장암, 기름 끼는 거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췌장암 같은, 위암이나 대장암은 서양인들한테 잘 생기고, 요 간담체, 간암, 췌장암, 담도암은 동양인한테 잘 생겨요. 그것도 특히나 우리 동북아시아, 일본, 한국, 몽골 잘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 세계에서 이 간담체 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이에요. 미국 의사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왜? 미국에 질환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어렵기도 하고 잘 없어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잘하고 예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도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압도하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해요.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병 자체는 유병률이 많으니까 안 좋긴 하죠. 그리고 이 말씀드렸던 췌장암, 간암 이렇게 전부 다 고령에서 잘 생겨요. 사용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이걸 진단을 못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었나 보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암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진단 기술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면서 찾아내길 많이 찾아냈어요. 담도암도 많이 찾아내고 간암도 많이 찾아내고 그런데 진단했는데 벌써 70대, 80대, 90대. 간암, 췌장암 이 수술하신 분들 제일 많은 나이가 80대예요. 70대는 젊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이 나 지금 90이고 80인데 수술 나 살아서 뭐하겠냐. 80대가 제일 많습니다. 70대는 청년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연세가 많은 사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다 수술을 안 하려고 해요. 아이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얼마 더 살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보호자분, 자녀분한테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수술 안 하면은 물론 수술해도 낮아요. 수술해도 되게 생존율도 낮고 재발 안 하고 그 완치율도 굉장히 낮지만 복권을 사지 않으면 당첨이 될 수가 없어요. 수술을 안 하면 완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수술하고 회복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금방 수술했는데도 금방 재발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금방 재발되려고 이 힘든 수술을 이렇게 고통받아서 했나?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뭐 그걸 알고 수술하나요? 재발 안 되고 그리고 전이 안 된 걸 기대하면서 수술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간담체 질환이 아주 무서워요. 무서운데 췌장암은 이렇게 췌장이 생기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름진 음식이랑 고기랑 제 얘기예요. 매일 술 먹고 운동 안 하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쌓이고 다 제 얘기인데 이런 거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췌장암에서 제일 흔한 원인이 제가 그 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흔한 그 원인은 술인데 안 좋은 건 담배예요. 담배가 더 안 좋습니다. 담배 피운다고 췌장암이 잘 생긴 건 아니지만 담배를 피우면 췌장암이 훨씬 나빠집니다. 담배는 왜냐하면 담배를 태우면 작은 혈관들이 망가져요. 막힙니다. 작은 혈관들이 니코틴인 걸로 조그만 미세혈관들이 막히면 간이든 췌장이든 특히나 췌장이 담배의 쥐약입니다. 술, 담배의 쥐약입니다. 당연히 뭐 담배는 안 피워야 되는데 어쨌든 조심하셔야 되고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췌장 가성낭동입니다. 이거는 CT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수술하면 되는 거고 췌장암.
췌장암은 등이나 어깨 방사통 아니에요. 이런 거 알고 나면 끝이에요. 알고 등이 아파서 검사했는데 췌장암이 끝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검사하시는 거예요. 검사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예전에 위암이 많았기 때문에 위암, 대장암 검사는 잘 하시거든요.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잘 하시는데 여기 상복부 초음파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CT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건강검진할 때 옵션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걸 건강보험에 넣어놨지 않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위암이나 대장암에 비해서는 그 생기는 환자 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무서워요. 되게 무서우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검진 하실 때 초음파나 CT를 꼭 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꼭 하세요. 1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CT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CT는 요 상부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들 난소암, 자궁암 CT에서 다 보입니다. 남자는 뭐 전립선도 보이고. CT가 제일 좋은데 CT는 이제 조영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영제 부작용 있는 사람도 있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CT를 못 찍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면 CT가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초음파 그 다음에 좋은데 초음파는 보통 상복부만 하거든요. 밑에는 안 봐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CT나 초음파를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빨리 발견해야 돼요. 빨리. 췌장암도 빨리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담낭암이든 간암이든. 제일 중요한, 오늘 뭐 주저리, 이거는 아까 그 그림 보였던 이제 낭종, 이게 물혹인데, 여기 자유로에 생긴 주체관형 관내 유상 점액 종양 수술해야 되고, 이거 점액성 낭종,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장액성 낭종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지체관형 관내 유상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췌장이 물혹, 아까 말했던 것처럼 췌장이 어떤 애들은 물혹이 되기도 하고 암으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안 바뀌기도 합니다. 췌장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증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나는 배가 아프니까 여기 뭐 오른쪽 윗배가 아프니까 이건 간암이고 여기가 아프니까 췌장염이고 알 수 없습니다. 환자의 증상은 여러 가지고 이 증상이 아니고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오셔야 돼요.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건강검진입니다. CT 초음파.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여기까지고요.